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정치경제학 원론하고 사회주의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밀즈는 이 빈민층들이, 당시의 노동자나 빈민층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이거를 도외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냥 지금 소위 아담 스미스식의 어떤 시장 자유주의를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이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격한 사회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겁니다. 사실은 그 막시즘 쪽 그 소위 이제 그 밀즈가 나중에 한 1860년대 70년대가 되면은 그 소위 이 인터내셔널 워킹 어소시에이션 같은 국제 노동자 연맹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그 밀즈한테 연락이 와요. 너도 한번 참여해서 같이 그런 노동자 운동을 하자고. 근데 막스는 그런 혁명주의 노선을 따르는 그 국제 노동자 연맹 이런 거 안 들어가겠다. 분명히 합니다. 또 크레머라고 하는 당대의 영국 정치가도 노동자 운동을 통해서 이 영국의 현실을 좀 바꾸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 크레머라고 하는 정치인도 무슨 어쩔 수 없이 폭력 혁명 이런 거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어서 밀즈하고 대판 싸우다가 밀즈는 그날 그렇게 하면 안 한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스튜어트 밀즈가 갖고 있던 생각은 급격한 방식으로 사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보기에는 프랑스와 영국의 기본적인 전통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보고 당대의 최고의 정치가이자 이론가였던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Reflection on the French Revolution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인가 뭐 번역됐는데 거기에 보면 그 에드먼드 버크도 프랑스 혁명 같이 무슨 로베스피에르 같이 그렇게 사람들 단두대서 죽이고 뭐 농토 뺏어다가 빈민들한테 주고 하는 그런 급격한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제 100년 뒤에 이 스튜어트 밀즈는 사회주의 운동을 그렇게 본 겁니다. 프랑스 대혁명 같은 그런 걸로 하나 본 거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영국의 기본적인 전통은 급격한 사회혁명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자, 그러면 뭘로 사회혁명이나 사회개혁이나 사회진보가 이루어질 거냐? 그걸 쓴 책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뭐냐면 한마디로 이 책을 요약해서 이 사회진보와 관련된 스튜어트 밀즈의 철학을 얘기하라 그러면 개인의 내적인 혹은 도덕적인 자기 성찰 또 내면적인 어떤 덕성 이런 거를 개발해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진보가 되는 거지 갑작스럽게 무슨 제도를 뜯어고치고 경제 분배 제도를 고쳐서 그렇게 된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프랑스는 계속해서 어떤 문화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이런 걸 강조한다면 또 한편 독일에서는 뭐 이성의 어떤 발전, 무슨 절대 이성의 발전 이런 걸로 이성의 논리, 칸트, 헤겔, 막스로 이루어지는 뭐 그런 걸 강조한다면 프랑스는 문화적이고 어떤 급격한 사회 제도를 강조했다면 영국은 어떤 개인주의적인 전통에 강한 나라예요. 아주 전형적인 예죠. 그 개인주의적인 전통에서 스튜어트 밀즈가 가지고 있는 위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스튜어트 밀즈가 갖고 있는 개인주의적인 전통이라는 건 개인의 내면적인 어떤 도덕성 혹은 성격의 발전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연대가 어떻게 함께 이루어질까를 고민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의미에서 개인적인 어떤 내면적인 개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이 책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단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으면 너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개별성, 개체성 이런 걸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의 양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그게 자유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발전된 사회라고 하는 것이지 막 국가나 노동자의 이름으로 막 분배제도를 결정하고 막 임금을 결정하고 천만의 말씀. 자, 그렇다고 다른 사람과 나의 생각이 부딪힐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 선택된 기준이 뭐냐면 바로 공리주의라는 겁니다. 개인이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자유론이라고 한다면 각자의 개인들의 생각이 좀 다를 거 아니야. 그럼 그 개인들의 생각이 부딪혔을 때 그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건 사회 전체의 복지, 사회 전체의 공리가 높아지는 쪽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공리주의죠.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소위
스튜어트 밀스가 얘기하는 공리주의는 벤담식의 그 공리주의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순서로 보면 아마 이 책이 먼저 나오고 공리주의, 이 스튜어트 밀스가 쓴 공리주의에 대한 책이 먼저 나오고 이게 뒤에 나왔지만 나는 생각에 이 두 책은 같이 보는 게 좋다. 그리고 이 자유론이 갖고 있는 어떤 서양 사상에서의 이 어떤 의미, 무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책을 먼저 좀 보자는 겁니다. 이 책의 서론에 보면 13페이지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깐 읽겠습니다. 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오늘날 정치 문제를 생각할 때 다수자의 전제라는 것을 이제는 일반적으로 사회가 경계할 필요가 있는 해악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이 다수자의 전제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또쿠빌이 썼던 미국 민주주의 1권에 나오는 겁니다. 다수자의 횡포. 거기서 배운 거예요, 이 말을. 그러나 이 스튜어트 밀즈는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론이나 어떤 뭐 노동자 의식이나 이런 어떤 이 뭐 국가의 어떤 뭐 리더십에 의한 여론 조작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의 생각은 소수인데 나는 저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면서도 내 말을 할 수 없었던 거. 여기까지는 또쿠빌이 걱정했던 거죠. 또쿠빌이 예리하게 관찰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사실 또쿠빌은 그때 그거에 대한 대안이 별로 없어요. 그냥 무슨 그 뭐라고 해요? 뭐 지역 신문을 만들자든가 아니면 무슨 뭐 타운 미팅 같은 어떤 시민단체 운동을 하자든가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또쿠빌의 해결책은 약간 귀족주의적인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기본적인 전통이 뭐냐면 문화적인 해결 방식을 택해요. 그런 사회적인 통합 문제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루소도 그 사회계약론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시민종교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애국심을 키우고 사회에 대한 통합에 대한 어떤 충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그 사회 통합을 얘기했다면 또쿠빌도 약간 그 문화적인 습속을 건전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문화적인 습속이라는 게 약간 종교적인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100년 뒤에 디르카임이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현대 정치에서 어떤 아노미적인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종교적인 신성함을 다시 복원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아노미라고 하는 거는 또쿠빌이 얘기했던 군중 속의 고독 같은 그런 것과 맥락이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종교적인 신성함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루소 또쿠빌을 이렇게 관통하는 프랑스적인 전통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종교적인 전통 혹은 습속, 문화적인 습속 이런 거에 또쿠빌은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인 습속, 관습 이런 거는 사회적인 전체적인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제일 그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게 뭐냐면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왜? 내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아니면 내가 국가니까. 내가 종교니까. 내가 더 공부 많이 했으니까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 라고 하는 식의 어떤 강제. 그런 걸 문화적인 습속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어트 밀은 가장 뭘 생각하냐면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을 이루는 방식이고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서론에서 이 사람이 스튜어트 밀이 이 다수자의 전제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과거에는 다수자의 전제에 해당되는 게 뭐였어요? 교회나 국가 권력이었죠. 근데 지금은 교회나 국가 권력은 그렇게까지는 이 권력의 행사를 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뭐예요? 여론 조작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한국 사회나 오늘날의 세계 정치가 지금 이런 걸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대단한 그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13페이지 계속 밑에 읽어보면 사회가 법적 형벌 이외의 수단을 써서 사회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이나 습관을 강요하는 경향에 대한 방위가 필요하고 사회가 행하는 방식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어떤 개성의 발달이나 그 형성조차도 방해하거나 저지하며 할 수만 있다면 사회 자신을 모범으로 삼아 모든 사람들의 성격을 형성하도록 강요하는 경향에 대한 방위도 필요하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이나 습관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개성의 발달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사회 자신을 모범으로 삼아 사회의 성격 넌 이런 게 좋은 거야 넌 이렇게 살아 네 습관도 이런 게 좋은 거야 뭐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방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독재라는 건 뭐예요? 과거의 독재라는 거는 총칼로 사람의 신체를 위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2850년대 즈음에 와서는 뭐가 위험해졌다고 보는 겁니까? 내 생각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내 습성, 내 생활 방식, 내 성격을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이렇게 강제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독재에 해당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개인의 독립성에 대해서 집단의 의견이 정당하게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그렇죠?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고 싶어. 내 생각은 이거야. 근데 너 그렇게 하지 마. 머리 똑바로 잘라. 뭐 치마 똑바로 뭐 어디까지 하면 안 돼. 뭐 교복 입어.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금 14페이지 위쪽에 두 번째 줄 읽으면, 그와 같은 한계를 찾아내서 그것을 침묵으로부터 지키는 일은 정치적 전제로부터의 방위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정치적 전제, 권위주의, 독재로부터 방어하는 거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이 스튜어트 밀의 이 자유론과 또크빌의 미국 민주주의 1, 2, 이거는 현대 정치의 고전이라고 봐요.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 독재가 뭐고 민주주의가 뭔지를 얘기할 때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중에 하나가 또크빌의 미국 민주주의 1, 2와 이 자유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여기서 일단 끊고 가겠습니다.